위한 산재 바로 알기 진행을 하게 된 경기지부 가평지회장 안승우입니다. 우선 우리 오늘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학교 업무 하시다가 조퇴를 달고 다 오신 거죠. 네. 출장자라고. 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나요? 산재가 궁금해요. 사제가 궁금해서. 네.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 게 산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도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고 학교에서 하지 마 그러면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공사를 처리하고 아니면 네 실비로 해 이런 경우도 심지어 우리 급식실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도 많이 듣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우리 학교 현장에도 많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급식실 조리 실무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산재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제 산재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육을 이제 알고 학교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대화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좀 직종이 다르다고 좀 약간 어색해하고 많이 피하는 저기가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학교 현장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것도 우리 특기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집에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 많이 반겨주시고 학교 현장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서로 다른 직종과도 우리 많이 교류도 하고 이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목차는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사례, 그리고 바뀐 법령. 우리 산재 관련된 이번에 많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바뀐 법령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 다치는 게 일상입니다. 다 공감하시죠? 매일 물리고. 맞아. 저 이 사진을 보고도 충격을 받았는데 매일 이게 까지는 것도 다 부딪히고 뭐 휠체어나 뭐 아이들은 손톱에 까이고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죠. 네. 이게 멍들고 바퀴에 뭐 치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밟히거나 이런 사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거 교육을 받다가 들었는데 이제 우리 특기사 선생님이 학교 출근을 하셔서 이제 아이를 보고 사랑해 하고 안으려고 했더니 얼굴을 때린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의 감정이 어땠어요? 아마 선생님들은 공감하시는 분들은 학교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다 감수하고 아이들한테 야단을 쳤을까요? 아니죠. 그래 괜찮아 이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감도 낮아지고 맞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도 가지실 텐데 그런 걸 다 버리시고 그냥 그래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을 한다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에 되게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 이 사례는 이게 실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학교에서 이제 어린아이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마음에 안 맞으면 발버둥 치고 제 의사표현을 못 하잖아요, 아이가. 그래서 알았는데 이제 탁 한 거예요. 근데 머리에 콧발을 맞으신 거. 그래서 골절이 됐는데 이 사례도 마음 아프고 충격적인데 수술하고 대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주일 만에 현장 수술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수술한 자국이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행정실에서는 교장 선생님한테 불이익이 가니까 하지 마라. 그냥 개인 실비로 해라 이랬겠죠. 근데 이거는 위법이에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몰라서 아니면 그냥 학교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우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걸 좀 이야기하고 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원래 우리 학교는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2019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통신, 보건, 교육 이거 해당 사업에 따라 적용 범위를 판단한다. 그럼 교육은 뭘까요? 우리 학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학교 현장은. 그럼 우리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맞아요. 아쉽게도 포함이 안 되셨어요. 근데 학교 급식은 기관 구내식당으로 인정이 돼서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에 또 다른 집중. 어디죠? 급식 미화 단지 시설. 여기에 통학버스 운전. 그리고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그 특수학교에는 다 있어요. 아마 초등학교 웬만한 데는 다 통학버스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못 들어갔다. 우리 혹시 과학실무사님도 학교 현장에서 왜 화학약품 이런 걸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 옆에서 일하시고 냄새도 많이. 그 되게 많은 투쟁을 하셨어요. 여기 포함 같이 함께 가자는 사유로. 근데 포함이 되지 못했다는 게 많이 아쉽고 현재 그러면 이 상황을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되냐? 우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를 받고 싶다. 그래서 우리 본조가 고용노동부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끊임없이 협의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앉아 있어야 될까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현장에 투쟁 현장이 생기면 가야 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에 아이를 휠체어 타고 밀고 가는데 이 선생님이 혼자 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언덕길이야.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반복을 해. 언덕길을 혼자 밀고 가는 거야. 그 아이 키도 크고 등치도 커.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 근데 이걸 개선을 해야 돼. 근데 개선을 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할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요.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하고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를 변화를 시키자 하는 거를 의결이라고 해서 의결을 해서 그 학교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업안전제 그거를 현장에서 잘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근로자들. 그러면 교육을 해요. 학교 현장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이거 산학위에 포함된 직종은 이걸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못 받고 있다.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를 못 받고 있다. 우리 산업안전위원회 활동이다. 산학위에서 우리 협의해요. 우리 근로자 측 10명, 사측 10명. 근데 특이하게 다른 지역은 다 교육감님이 대표인데 우리 경기도는 부교육감님이 대표이고 우리 근로자 대표는 최진선 지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누구시죠? 혹시 아세요? 우리 박화자 수석부 지부장님인데 이분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이 선생님이 후드 닦는데 올라가지 말라 그래서 근데 혼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닦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넘어지는 사고 이런 위험한 사고잖아요. 그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서 작업 주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 환경이 되게 열악하고 문제가 많다. 그러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다 하는 활동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산업법 급식실은 어떤 데 적용받았을까요? 보세요. 이게 어디죠? 급식실. 여기 조리실, 여기 휴게실. 이렇게 투쟁을 했어요. 왜? 우리도 법의 보호를 받아요. 우리 급식도 원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의 우리 업무 현장이나 내 처우나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주변에 우리 특기사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논의하셔서 같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나? 여기요. 우리 선생님들 참여하셨죠? 여기가 어디예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왜 했나요? 산업부시. 말 그대로 우리도 그 산업법에 뭐를 받게 해달라. 이런 결의를 한 거예요. 확대 개정 촉구를 한 거죠. 어제는 혹시 뭐가 하셨나요? 어제는 세종시에서 특기사 필리버스터를 우리 선생님들 뭐 가셨나요? 충북에서 네. 한다고 해서 안 갔어요. 거기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도 열심히 지금 현장에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우리 업무 환경 그리고 산재 인정 받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도 자꾸 이런 사례가 나와야 돼요.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눈을 내서 먼저 해보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특기사들이 공골계 질환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는 업무상재해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일 때문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골절. 기부스 하시는 거죠? 방금. 그리고 이거는 물림사고. 이건 어떤 사례입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특기사 선생님들의 사례라고. 이게 휠체어의 끼임 사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이거는 뭐다? 업무상 사고다. 근데 이거 업무상 사고는 간단해요. 요양급여 신청서에다가 그냥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이거를 자세히 서술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업무상 사고는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 관건은 뭐냐? 업무상 질병. 이걸 진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죠. 네.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표현해? 그런데 제일 예를 들기 좋은 사례가 급식실이에요. 근데 급식실하고 우리 특기사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휠체어를 밀고 하면 그게 아이가 체중이 하중이 되기 때문에 밀고 가거나 당기거나 안아 올리거나 그랬을 때 어디가 아프고? 어깨, 팔꿈치, 다리에도 무리가 가요. 어디? 무릎에.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근골계 질환과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다. 아주 매우 근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내 심혈관 질환, 뭐 직업선화, 정신질환 혹시 이거 정신질환이 정신적으로 아니 이게 정신질환이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업무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막 소리를 질러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지만 귀에 이명이 오세요. 그리고 애들한테 크게 말씀해주세요. 아니 애가 엄청 소리를 질러가지고 출근을 딱 하는 순간 아침부터 딱 오고 싫다고 소리를 지르면 아침부터 그게 한 2시간 내내 소리를 질러. 그럼 이 귀가 여기가 멍멍해가지고 이제 이게 막 스트레스가. 집에 가서 누워 계시면 그거 그늘인 거예요. 제가 그게 진짜 환청, 이명. 그거를 내가 못하게 하려고 어떨 때 진짜 내가 맞아. 하나 젤리 하나 갖고 가서 선생님 안 볼 때 입에 넣어준다는 거야. 너가 너무 이 귀가 그러면 멍멍해. 안 해요? 응? 제리 먹으면 안 네, 돼요? 네. 왜 제가 자기 좀 이게 그것도 그게 그거예요. 엄청 심각해요. 그것도 이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맞아요. 우리는 또 애들한테만 그러는 게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학교 우리 관리자들이 또 우리한테 지시하는 업무 업무 과정이 될 때도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내 불안하고 나 어떡하지 막 도와줘 막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공황장애 예, 그런 사례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례들도 업무상 질병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제 정신질환은 좀 솔직히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알게 모르게 이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울면은요 안 그치고 내는 오전 내내 울어요. 이 소리를 오전 내내. 얘도 그랬네. 그러면 그 소리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막 뭐가 이게 들리는 거 한쪽이야. 그 인명이 생긴다. 제가 여기서 팁을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내가 하루에 일지를 계속 써요. 일기 형식으로. 아 오늘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격을 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두근두근 했다. 이런 거를 일기 형식으로 써놓으시잖아요. 근데 아이 이름을 실명을 거론 안 하셔도 돼요. 업무 일지를 써요. 응, 그렇게 쓰면 그게 다 증빙자인 것 같아요. 일단. 업무 일지를 써요. 예,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어디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골절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설명드리는 거죠. 내 작업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기하는 업무 일지 이런 식으로 나도 갖고 있어야 된다. 학교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내 자신도 나에 대한 감정 이런 거를 호소하는 거죠. 그런 거를 갖고 작성을 하시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사진 같지만 우리가 늘상 하는 업무지만 이 속에 우리 근근력의 질환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죠. 휠체어 다. 손만 잡고 가도 손만 잡고 가면 왜 이게 왜 질환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저항을 하잖아요. 힘이 좋아. 특수아동이다 보니까. 힘을 그러면 이 아이의 손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내 손목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다 업무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원력의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기 찾아보시면 다 이게 뭐 직종이죠.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그리고 이거는 우리 부위. 그리고 이거는 병명, 상병명. 이게 이제 저희는 질병이라고 해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근골격이지만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업무상 질병은 업무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 이 부위에 무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릎, 반월상 연골 파열을 하는데 어린이집 부위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이들 보는데 여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넣으시고 찾아봐도 없어요. 특수교육지도. 그럼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그냥 한 번에 됐을까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득해르뱅이 뭐냐면 손목터널 증후군이에요. 이 손목터널 증후군인데 예전에 우리 급식실은 이것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자꾸 불승인이 나도 계속 산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은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렇게 포함이 돼서 대신에 이제 근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년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득해르뱅 같은 경우에 1년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왜? 업무 과중이 된다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게 뭐 1년 이상에서 막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승인. 왜냐면 산재에도 이거를 이 사람이 하게 되려면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승인이 나가는 거예요. 보면 주상병에 이게 주상병이잖아요. 회전근개 파일을 하면 어깨잖아요. 근데 여기에 따라오는 질환들 있죠. 이게 그거예요. 손 같은 게 득해르뱅, 손목 털어주고 건초염 여기. 우리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는 거. 윤활망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지구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급식실 집단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 20여 건이 승인이 났어요. 누가 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도와줬지만 직접 현장에서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승인 사례가 나고 있고 그게 우리가 좀 주시하는 게 뭐냐면 여기 허리 우리 허리랑 무릎이 저희가 승인이 잘 안 났어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없죠. 근데 승인이 났어요. 왜? 승인을 자꾸 산재를 넣으니까.
불승인 나도 느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게 중요하다. 에이 난 못해.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 업무 환경은 그 누구도 모른다. 저도 같은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저도 몰랐다는 거야. 저희 학교에도 특기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바뀐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바뀐 법령을 알아야 우리도 산재 신청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승인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산재를 해야 할까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돌보다가 갑자기 얘가 여기 진짜 심하게 물었어. 근데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 근데 한 달 뒤에 됐는데 너무 아파서 갔더니 여기가 금이 간 거야. 너무 세게 물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났어도 산재가 될까요? 네, 당연히 됩니다. 3년 이내에는 무조건 산재 승인이 나요. 그리고 휴업급여를 받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산재 신청을 했어. 근데 쉬어야 돼요. 학교 업무를 쉬어야 돼요. 그럼 내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100%. 공단에서 별도로 받는 거예요? 예? 병가를 안 사용하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재 지금 신청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출근할 수 없잖아요. 아프니까. 이제 쉬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유급병가를 쓰고 한 달은 무급병가를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연차까지 썼어. 그리고 심지어 또 병면직도 썼어.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급여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면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병가도 다 원상복구 되고 연차도 다 원상복구 되고 다 100% 보장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제 요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무백계 회전 여기 수술을 했어요. 그 회전근개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했는데 한 3개월 승인이 났어. 근데 현장 복귀를 했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팔이 더 안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병가를 써야 될까요? 아니요. 다시 재요양 환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쉬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구상권 청구가 뭐죠? 아니요. 우리 선생님들 모르시나요? 실질적으로 우리 특기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아니다. 학교나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절대 불이익이 안 간다. 왜 법이 바뀌어서 공단에서 다 해준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신청. 맞아요. 산재 신청을 꽉 하게 된다. 저 때는 그 아이가 이제 아이들에서도 이제 다친 적이 있는데 산재를 신청하면 실사를 나와서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추궁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건 아니다. 잘못된 정보를 본다는 거죠. 학교가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와. 그래서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게 절대 아니에요. 걔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쵸. 낙인 찍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안 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는 학생이 가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없다. 이렇게도 들었었어요.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대상 가능하다. 어디에서 책임진다? 공단에서 책임진다. 절대 아이들한테 책임을 묻거나. 아니 학교도 잘못된 인지를 해봐요. 왜? 아니 아이가 아픈데 그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이가 대답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신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말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번에 산재 신청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병원에서는 이거 산재 승인 안 나요. 학교에서는 그냥 실비 청구하시면 안 되냐. 이걸 꼭 하셔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말한 선생님들은 다 승인 나셨어요. 근데 저기 제 요양 신청 저기 세 번째 주예요. 네네. 그거 혹시 산재를 처리를 안 하고 실손으로 수술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 산재가 지금 3년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다시 좀 아프면 가서 해도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질병으로 허리 학교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네네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초진 차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이게
재요양 신청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미 학교에서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증빙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경위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 업무 하루 일과를 다 써야 돼요. 왜? 힘들지만 내 업무 형태를 다 얘기하고 내가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를 어떤 부담이 가고 이런 거를 다 증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잠깐만요. 재유형 신청이라고 하는 건 산재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네, 재유형 신청이잖아요. 맞아요. 저분은 산재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최초 요양 재유형이 신청 아닌 거죠. 최초 요양 신청을 하셔야 돼요. 아, 그냥 딱 다시. 그럼 일단 산재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재유형은 산재 신청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것도, 승인이 나신 분들 그것도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에요? 최초 요양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얘네만 하면 근데 그 승인이 나도 신청해야 되겠네. 이게 그런 사례들이 자꾸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어디 가서 해요? 그 병원에 가서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이제 요양 신청서는 다 쓸 수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출력을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경위서라는 건 물론 근로복지공단에서 주지만 우리 학교 현장은 다 틀리잖아요. 근무 형태가. 제가 그 예시안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급식실에서는 어떻게 재경위서 예시안을 했는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 재경위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루 업무를 시간대별로 다 표기를 해야 돼요. 표기해서 글로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어떻게 아프고 또 어떻게 해서 삐끗했고 이런 거를 다 글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되게 힘든 과정이지만 계속 그런 사례들이 신청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나중에는 더 쉬워진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작업 환경에서 예를 들어 급식실에서 이제 수저랑 젓가락 열탕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급식을 하기 위해서. 근데 급식을 했는데 손가락을 넣었어요. 어머 구멍이 뚫렸네. 2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선생님이. 근데 이 비일비재예요 이게. 저번 주에 우리 가평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한 건이 아니라 많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산재 신청이 많아지면 공장에서 나와서 환경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학교 현장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열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소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업무 환경이 개선되는 근거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기사 선생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예를 들어서. 환경에? 저는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뭐 딱히 어떻게 환경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그냥 보통 평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해외학교, 성인학교 이런 특수학교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학교는 이런 언덕이에요. 교실 올라 턱이 있고 이게 턱이 있으면 왜 특수 아동들은 휠체어를 밀고 가면 이게 내 힘으로 밀어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아예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냥 바로 밀고 올라고 내가 그런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해달라고 해줄까요? 절대 안 해줘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학교는 뭐예요? 위에서 지시가 내리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노동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작업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냥 말이 산재지 이렇게 하지만 그 산재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지 말고 하면 할수록 우리 업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산재 신청은 뭐다?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다.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재 보상 금액 종류 보면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우리 100% 지급받았다. 근데 간혹 학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70%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걸 왜 하려고 그냥 실비로 하시면 안 돼요? 70%로 이번에 화상하고 이런 선생님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그건 학교에서도 행정실에서도 심지어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다. 100%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종류에는 환경보호성연금, 장애연금, 간병, 유족, 장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추가로 장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급에서 14급까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회전근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회전근개 질환하고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전근개 수술했어. 그런데 이게 파일 힘줄이 끊어졌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끊어져요. 근데 그런 경우에 수술을 했어. 예를 들어. 근데 장애 등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평균 남는 게 1회성으로. 그러니까 6등급부터 14등급까지는 그냥 일시적으로 한 1회만 지급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56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근데 그거를 진짜 내가 좀 더 치료를 나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산재는 우리들한테 나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우리 업무 환경도 업무 환경이지만 골병 들어가는 내 몸을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알려야 된다.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내 옆에 우리 특기 선생님이 한 분 계셔. 선생님 저 이렇게 사고 났어요. 얘기하고 교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학교에도 꼭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목격자를 확보해야 돼. 반드시. 근데 목격자가 없어. 나 혼자 근무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19에 전화를 해야 돼요. 이제 제 사례를 얘기하자면 제가 그 주식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근데 저 2주 동안 걸음을 못 걸었거든요. 근데 산재 승인이 안 났어요. 왜 안 났어요? 아니요. 제가 우리 신랑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좀 데려와 해서 우리 신랑차를 타고 간 거야. 근데 되게 간단했던 방법은 119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저도 그 당시에는 좀 무지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런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119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승인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많이 힘센 저처럼 등치 큰 애들 많잖아요. 제가 우리 큰 조카가 장애아동이에요. 자폐아인데 등치가 저쪽으로 꽤 커요. 근데 이렇게 한번 스톱 치면 막 진짜 우리 엄마가 막 날아가요. 엄마가 기울여 지금. 이게 엄마도 막 여기저기 안 아프신데 막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119를 불러야 된다. 그리고 동료 진술서. 이게 뭐냐면 내랑 같이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있어. 근데 내 유일한 목격자야. 지금 당장 사이가 너무 좋아. 다 해주고 저는. 근데 한 달 지나서 갑자기 틀어졌어. 막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럼 써줄 것 같아요? 안 써줘. 이게 바로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동서 진술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산재 신청 시에 이제 정확한 사고 경위, 아까처럼 제 경위가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몇 시쯤 어떤 업무를 하다가 어떤 아이를 돌보다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런 거를 명확히 명심을 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달라진 법. 2017년 10월 19일에 아까 그 우리 코뼈 그 우리 골절대신 선생님 있잖아요. 네. 산재를 은폐한 교장 선생님, 은폐하도록 한 행정실장님 다 처벌 대상이다. 법 위반이에요. 1년 이하이시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는. 그리고 여기는 보면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한들은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런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가 교식실에서 일하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금이 갔던 거야. 근데 그걸 몰랐어. 근데 영양사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 이거 산재 신청을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했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아픈 거야. 그래서 한 달이 지나서 봤더니 금이 간 거야. 한 달이 지나서 응, 금이 간 거예요.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산재 신청은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산재 신청은.
선생님이 본인이 혼자 가서 했겠죠?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례는? 스티커 붙인 300만 원 걸려. 사고가 나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한 사례를 이제 산재 보상 급여에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학교에서는 사고가 났는데 선생님이 안 하고 실비 청구를 한 거예요. 실비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 학교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왜 이걸 안 했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동부에. 그러면 그 돈 어떻게 될 거예요? 다 환수 조치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현장에 일어난 사고들을 바로 보고하고 바로 신청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어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이익 처우 금지. 그래. 우리 진짜 힘들게 일해. 학교 현장에서 너 애들 다리고 한 사람이 막 6명 데리고 일하고 막 씻기고 닦이고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난 거야, 학교에서. 대체 인력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나가거든요. 화가 난 거야. 학교 현장에 묻겠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게 바뀌었어. 예전에 지시하던 업무보다 더 많은 업무를 시키고 내가 아이 한 명만 봤는데 갑자기 3명을 보라고 시키고 그러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처벌을 받는 거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거야. 이게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이게 정해졌다. 이게 달라진 법이죠. 이게 다 누가 만든 거야?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야. 되게 현장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개별 요양급여 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게 우리 급식실이에요. 화상 사고가 빈번해요. 급식실은 뜨거운 물 막 이런 거에 되게 빈번한데 이분이 화상 사고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요. 원래 산재는 급여 항목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금액이 더 커. 여기처럼 890만 원이 나온 거야, 비급여가.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 요양급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5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승인을 받았어요. 네, 이게 화상 사고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고에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비급여 항목이 포함이 많이 돼 있으면 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개별 요양 급여 제도를 신청을 해서 이걸 알아두면 좋겠죠. 우리 선생님들도 꼭 알아두시고 궁금하시면 어디로 전화한다? 농장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출퇴근제 인정된 게 2018년에 됐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거 인정 안 됐어요. 그렇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학교 이제 퇴근하는 길에 고등학생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아이가 나 버스 타는 곳까지 나 태워주세요 하고 태워다 줬어. 그럼 그 산재 인정이 될까요? 안 돼요. 왜? 출퇴근하는 경로가 아니고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탄 일용공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제사야. 근데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저기 롯데백화점에 갔어. 그럼 백화점을 갔는데 제사 음식을 사다가 사고가 났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다? 된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명품백을 사. 그럼 될까요? 안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몸이 너무 아파. 이제 집을 가다가 퇴근하는 길에, 항상 퇴근하는 길에 병원에 들려서 물리치료 받고 약도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병원을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쭉 넘어졌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산재 인정이 됩니다. 이게 단이라는 게 붙었어요. 사유가 출퇴근의 경우로 인정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산재냐 교통사고냐 이제 교통사고는 왜 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선생님들이 자유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죠? 죄송한데 그 앞에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지금 이게 교통사고하고 산재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 산재하고 그 보험사와 연결이 안 된다고. 서로 아니에요. 돼요 이제? 요즘은 워낙 발달됐죠.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에서 실비로 청구를 했는데 어머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3일 이상, 3일 이내. 이건 뭘까요? 3일 이상은 학교에서 산재를 해줘요. 근데 어머 그냥 어디 이렇게 약간 저거 했어. 삐끗했어. 그래서 3일 이내에 그 치료를 요하는 저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서 병원비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산이 측정이 안 됐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왔냐? 계속 또 예산 배정해라. 우리 치료비 달라. 자꾸 현장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가볍게 타박상 하고 막 파스 사고 막 이런 것들 사고가 많잖아요. 그냥 간단한 사고들이 네. 많잖아요. 약간 네. 살짝 긁히거나. 네. 그런데 병원 가면 뭐 만 몇천 원 나고 2만 원 나고 솔직히 그게 적으면 적은 금액이면 저희 큰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상권 청구를 어디다 할 수 있다? 학교에다 할 수 있다. 단협 102조의 재인정 사항이 나오죠. 제가 저기 단협 책도 나왔습니다. 저거 보시면 자세히 아시죠? 그래서 필요한 3일 이내의 요양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된다? 아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자꾸 많아지려고 하면 그냥 이거 넘기고 그냥 내가 하고 말지가 아니라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 3일 이상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산재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계속비 1919년도 어렵죠. 이게 되게 어렵죠. 네. 근데 제가 이게 어렵지만 결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에 모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었어요. 막 때리고 급식실에서요. 같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 영양사들까지 가담돼. 근데 심지어 우리 영양사님이 교사야. 교사야.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했을까? 이 선생님이 항의를 하다 못해 이제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서도 혼자 진행을 다 하신 거야. 그러면 나 이 내용 우리 하는 조의 내용 다 녹취하겠다 했더니 하라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인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은 교사들은 우리하고 다른 구조라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우리 교육공무지 담당이 하지만 교사들은 이렇게 따로 교육청에서 그런 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생님은 인정이 돼가지고 다른 학교로 발령이 왔어요. 우리 실무사 선생님들 어떻게 됐을까? 당사자 포함 다 모두 발령이 됐어요. 동의하에. 근데 실무사 선생님들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 보는 잣대는 더 강한 거죠. 이게 이런 게 스트레스. 아니 애들이 나를 배고시켜. 엄마애도 배고시켜. 그리고 심지어 이 선생님이 이 친구를 했다는 이유로 분리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급식실에서는 분리 조치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휴게실에서 혼자 그 따뜻하지 않은 추운 곳에서 하루 종일 계시고 오전에는 나와서 그 박스를 치우시는 거예요. 급식실에서 나온 박스. 이런 게 다 인정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이 이런 게 절대 우리하고 상관되지 않다. 우리 특기사 선생님들이 야 너 저거 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너무 왜 나 여기를 막 이게 이런 것들을 참지 말아야 된다.
바꾼다? 우리 스스로가 바꾼다. 이거를 꽉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산재 신청과 관련한 OX 퀴즈. 내가 다쳤어. 내가 이제 일을 하다 학교에서 조리실에서 미끄럽고 기름이 많이 뛰지 말라고 해. 근데 나는 진짜 일이 허벌리어 갖고. 그럼 우리는 앞치마만 들으면 뛰어다닌다. 그러다가 푹 넘어졌어요. 그러면 산재가 될까요? 된다. 오, 당연히 된다. 이거는 회사의 관리 소홀이 아닌 본인 실수여도 산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제 특수직 선생님 이제 병원을 가야 돼. 대체직을 썼어. 대체직 선생님이 아이를 보다가 어머 이렇게 팔이 쭉 골절된데 그런 경우에 산재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된다. 맞습니다. 아, 산재가 되는 거예요. 산재가 안 된다. 안 된다고. 산재가 된다. 우리는 산안법에 포함되고 당연히 되는 거다. 그리고 퇴사한 사람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면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X. 우리는 내가 퇴직하고 3년 이내에는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골절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근골격퇴 질환이나 오래돼서 직업성 병 이런 것도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산재를 학교에서 신청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X. 네, 맞습니다. 산재는 내가 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근골격퇴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올라갈 거? X. 오, 우리 선생님들 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하다 다치고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산재 신청해야 현장이 바뀌고 처우가 바뀐다. 네. 선생님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 되게 많잖아요. 우리 다 동료잖아요. 그리고 같은 직군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서로 힘들고 그런 거 나 혼자 감추지 말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논의하고 해서 업무 현장을 같이 바꾸는데 함께 한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도 전역 특기사 선생님들이 업무 하시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여기 3번 한 초반쯤에 네. 더. 많이 가야 되겠다. 여기요? 아니요, 여기요. 휴업급여 바꾸시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무기한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진단서에 3주가 나왔어요. 그럼 3주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에 나오는 그 기간만큼 무조건 보장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그걸 진단서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3주가 지났는데 내가 낫지가 않아서 진단서,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재유형 신청을 가는 거예요. 진단서를 또 첨부해서 그때는 제 견이어서 3주 쳤는데 안 났어. 그리고 거기서 또 3주. 네. 그게 제요형이에요. 맞아요. 그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신에 제 의견 신청할 때는 처음 신청했을 때처럼 제 경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 요양기도 신청도 하고 진단서 첨부하고 그런 이 공단에 다시 논의하셔서 제출하시면 그 기간이 또 인정이 돼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요. 밑에 이거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나온다는 게 아까 김재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내가 아이 때문에 다쳤는데 나와서 뭐 조사하고 학생에 대해서 그런 얘기한 게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정상 아니야. 확인 강화로 인해서 이게 우리들 보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신청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그 근거 자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서류를 제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판단하고 이거는 현장에 나가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와요. 근데 아이들한테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아이는 뭔가를 가진 않는다. 부상권 청구 대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를 상대로? 공단을 상대로. 질문이 있으시대요. 네. 그
아직 그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응. 자신의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그렇지만 나중에 재발을 염려해서 산재 신청을 해놓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시 그것도 가능한지. 산재 신청을 해놓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산재 신청을 하면 그걸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저기 실손으로 받았는데도 괜찮아요? 아, 실손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네. 이게 지역마다 상이하고 약간 그게 논란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요즘 시스템이 되게 강화가 됐잖아요. 뭐 법으로도 되게 강화가 됐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산재에서도 받고 실손에서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실손해서 받았다고 하면 다시 그 보험회사에다 그걸 환급을 하고 산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 산재 신청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처럼 실비보험 청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네. 그냥 그런 거 개의하지 마시고 난 진짜 산재로 인정받고 산재로 치료받고 싶다면 자신 있게 산재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그걸 그냥 환급하시고 산재보험 보상보험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산재도 100%다 주신다는 거는 실손처럼 100%가 다 나온다는 아, 거죠? 제가 말씀드린 100%는 뭐냐면 네. 우리 휴업급여를 말씀드려요. 우리가 급여를 받고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쉬어야 되는데 산재가 맞는데 내가 급여 없이 쉬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급여 부분은 100%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병가랑 상관없는 네? 그 아, 병가를 쓴 거를 다시 환수해 주는 네. 거예요. 내가 병가 무급병가가 60일을 다 썼어요. 그런데 내가 산재 인정이 됐어. 그러면 그게 다 다시 원상급이 되고 산재 휴지 쓰시는 거예요. 근데 치료비 중에 아까 비급여는 안 되는 거 네. 비급여 안 되는 항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화상. 여기 아까 화상 뒤에. 장단점이 좀 있네요. 근데 막 충격파 치료 이런 그 거 앞에 응. 다 비급여잖아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실손 처리하죠. 그 차라리 그럼 실손이 나올 수도 그렇네. 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산업 현장에서 급식실에서도 그래요. 너 그냥 실비 청구해라. 그런데 나중에 내가 이 업무를 하다가 또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회전국에 파열이 됐는데 이게 다시 또 끊어져요. 이거는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디 가서 또 실비할 거예요. 제외한 이게 내 10년치 기록을 다 봐요. 산재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똑같으면 너 예전에 이거 네 아파서 너 수술했잖아. 이게 산재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업무 환경을 바뀌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요는 아니지만 자유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할 거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치는 게 지금 이렇게 산재 신청을 했는데 다쳐서 산재 신청이 안 났어. 하지만 또 몇 년 있다가 또 내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신청을 했어. 그때는 이제 얘기해야지. 내가 몇 년도에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났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 그런데 승인이 안 났어.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반복적으로 또 다쳤어요.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 나한테 업무 과정이 와서 또 다쳤다. 그러면 이제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네, 높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청하는 게 훨씬 더 일단은 지금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내가 또 다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네, 훨씬 더 맞아요. 나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tik지사 선생님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본조는 학교 내의 모든 직종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게 함께 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고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질문이요. 아까 학교에서 3일 이내는 학교에서 치료비를 네. 지급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정해진 이름이 같은 게 그게 요양비라는데 요양비예요? 요양비가 치료비 네, 그냥? 치료비. 왜냐면 이번에 제가 다쳤을 때 네. 교감쌤은 워낙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알고 계세요. 얼마나 내가 다치고 얻어 터지는지를. 이거 그래서 이번에는 얘기를 했어요. 응. 얘기를 했더니 그럼 치료비 이제 청구 얘기하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특수교사는 또 특수선생님은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기가 그래서 이제 행정실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응. 상황이라 그것만 제출하시면 돼요. 그냥 제출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고로 해서 치료를 받았다 말씀하시고 그러면 바로 나와요. 통장에.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건 여지껏 그렇게 다친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치료비를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절대 먼저 얘기하지 않네요. 단지 내가 찾아가서 구검수님 저 이래 이래서 다쳐서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치료비가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뭐 10,000원씩 10번이면 10만 원인데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청구하라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제가 말을 했더니 말 안 했을 때는 누구누구씨 저기 치료비 청구해 이런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학교에서 안 해줄 모르는 거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청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영수증. 영수증만 있으면 돼요. 행정실에 그냥? 응.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쳤다는 거는 학교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3일 이내가 아니고 좀 더 기간이 지면은 산재를 못했다. 그러면요? 산재 신청. 그건 산재 신청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를 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실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뭐가 달려? 잠시만요. 그럴 경우에는 출근하면서 산재도 가능해요. 내 치료비는 다 나와요. 출근하면서 산재 신청을 해도 내 치료비는 나와요. 이게 이 산재 신청이라는 거는 단기간 내에 승인이 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2,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어요. 최장 6개월까지 보거든요. 거기에 그냥 줄어든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 산재를 치료받았다. 그럼 산재 신청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날 거 아니에요. 승인이 날 경우에는 모든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출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집이 산재를 해서 나 출근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집이 실 필요 없고 대신에 산재 인정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경우 내가 너무 아파. 근데 이제 치료를 한 6개월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산재 신청을 하고 싶어. 금액이 많이 나와요. 산재 신청을 했어요. 승인이 났어. 그럼 통원 치료에 대한 승인이 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차후에 한 10년, 5년, 10년 후에 무릎이 너무 더 안 좋아서 수술해야 돼. 영구. 그럴 경우에 승인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 이미 한 차례 산재 승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학교의 관계성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는 법이 이렇게 강화되고 이런 과정 그리고 또 우리 업무 환경이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급식실도 맨날 우리 학비노들은 급식노들을 하잖아요. 근데 급식은 너무 억울한 너무 힘드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업무의 특성상 인원이 많으니까 그만큼 대규모가 나오는 거지. 우리 특기자 선생님들도 좀 변화가 되고 있지 않나요? 현장에 나오시면 내 권리도 알아가고 나에 대한 업무 환경 이게 어떤 게 부당하다 이런 걸 알게 되고 또 동료들 서로 먼 지역 다른 학교에 있는데 서로 알고 소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내 업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모여서 바뀌는 거지 이게 단시간 내에 어떻게 되겠지 이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쳤을 때 먼저 실비를 청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산재가 인정이 되면 제가 실비로 탔던 금액을 조금 후회해야 돼. 아니 그 사례는 좀 애매해요 아직까지. 애매해요? 왜냐면 그거를 토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확실한 그런 게 없는 그러니까 그 집이 뭐 실비 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산재 신청을 먼저 하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 이거 실비 신청했네? 그러면 그때는 다시 그걸 진행하면 되고 받은 거 반납하고 그냥 산재 승인 받아서 그걸 받으시면 돼요. 그 대신에 비급여 항목은 실손 처리해서 받으시면 돼요. 이게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산재 신청을 했어요. 근데 비급여 항목은 산재에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보험 실손 처리하면 안 돼요? 실손 처리 하시라고. 그러면 실손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신에 급여 항목보다 그렇게 하는데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 아까 신청하시라고 그랬죠. 둘 다 하면 되겠네. 개별 요양급여 신청. 비급여 항목이 더 많이 나왔을 경우. 여기 봐봐요. 비급여가 890만 원 나왔어. 근데 개별 집이 무슨 뜻인가? 이게
890만 원이 이게 비급여예요? 아니 산재에서. 아 병원비가 비급여가 890만 원. 화상은 비급여가 많잖아요. 근데 화상 말고 다른 했을 때 받았을 때도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산재에서 지금 승인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 나머지 여쭤보는 부분은 나머지 차액에 대한 차익에 대한 실손. 실손해도 되는 건데 네, 산재인데도 불구하고 네. 안 되는 네 비급여 항목 실손이 그러네. 되네. 그럼 산재하고 비교가 실손하면 같이 안 되네. 그러니까는 산재가 심각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면은 따로 되거든요. 지금 정리가 이제 되니까 한 가지가 되면 이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 지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니 우리 방과후 선생님이 이번에 코뼈 금가가지고 학교에서 치료비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 비급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CT 찍은 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실손에 전화를 해서 나 이거 실손 받아야겠다니까 여기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대요. 산재로 받으셨대요?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 3일치는 그거 같아. 학교에서 치료비를 받았다. 그거는 뭘 해야 된다? 산재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산재 신청을 하셔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받았어요? 아니 코뼈가 그 지난 게 얼마인데 이거 말도 안 근데 돼.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산재보험에 관리 안 해주고 해준다 그랬잖아.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학교에서는 귀찮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불이익 당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그 교장이 우리 산업법 관리하려면 당연히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는 그 교장 선생님이고 사업자이고 한데 단지 본인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왜? 이 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2번, 3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발생을 하면 공단에 고용노동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벌금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육만 받으면 돼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게 불이익 당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한테, 근로자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귀찮다. 내가 이번 경우에는 그런 학교도 있지만 먼저 나서서 산재 신청을 해주고 다 도와주고 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내면 본인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궁금해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학교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실손을 하려고 했더니 너 학교에서 받았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실비보험사에서. 이거는 그러면 산재를 받으면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학교에서 3일 이내라고 생각해서 학교에서 치료비를 받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이제 그게 산재 신청하고 이런 게 싫으니까 아니 이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고 그랬다. 실수면서 네, 산재기 때문에 아니지. 산재가 아니야, 아니었다고. 산재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게 산재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산재가 실손이 되는 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보험회사에서 거부한 거는 뭐냐면 이분이 이게 산재사고예요. 근데 산재사고를 신청하지 않고 실수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거부하죠. 너 이거 산재잖아. 너 산재 신청 안 하고 왜 이걸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지급의 항목에서 못 받는 건 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그 학교 내에서 치료비 받은 걸로 산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 측에서도 거기도 되게 의사들도 이거 다 있거든요. 그러면 너 이거 법 위반이야. 난 이거 안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쳤다라는 그게 자체가 직장이 있으니까 산재다라는 네. 그러니까 산재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 산재 신청을 했으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산재 신청을 안 안 하시니까. 하니까. 3일 이내였어도 신청을 안 했는데 받지 말고 실손이 돼버린 거잖아. 아니 3일 이상. 아니 이런 경우 안 됐지 지금. 아니 3일 이상이죠. 아니 너도 3일 이내가 이내에서 해가지고 근데 잠깐만요. 지금 이거는 학교에서 치료비를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땀으로 받는 거니까 다 안 아니 됐어요. 근데 CT비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아, CT 가 몇천 원만 받고 진료비 CT비는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산재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신청. 얼마 전에 양주 동두천에서 모 학교 방과후 전담 선생님이 다리가 골절이 되셨어요. 업무를 하시다가 방과후 선생님 청소를 하시다가 그 산재 신청에서 바로 산재 승인 났어요. 이렇게 골절되고 이렇게 금각하는 거는 바로 승인 나요. 사고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었다? 학교 안에 있었다. 학교 안 CCTV가 있건 없건 학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아까 그분이 반가우분이 산재 신청을 하고 실손인의 CT 부분을 갖다가 첨부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된대잖아. 그러면 혹시 여기 보호사에서 너네 이거 불법이야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응. 기절했어. 왜냐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잖아. 몰라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왜냐면 보험회사도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발목 되게 중요하다. 산재보험 신청을 그리고 그분은 학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거 몰랐으니까 산재 신청을 안 그거 학교에서 말씀하셔서 산재 신청하시라고 하세요. 산재해야 되고. 이제라도 그건 사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요양급여 신청서 내시고 재 경위서 재 발생 경위만 적시해서 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넘어지면서 뭐 소를 부딪혔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서술만 하면 그 선생님 쉬면서도 그거를 다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코뼈가 고쳐졌으면 되게 머리도 띵하고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진술하셔서 꼭 신청하실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3일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저희 아까 손 잡는 것도 아프다 그랬잖아요. 하도 이거를 갖다가 막 진짜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가 시큰시큰하고 아프거든요. 그럼 이거는 장기간 치료를 하고 있는 그건 사고가 아니라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것도 그 질병으로 들어가요. 왜? 매일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병을 이제 질병으로 신청을 했어요. 아까 그 두개르병이라고 했죠. 성목전을 지금 두개르병. 응. 이거 난 두개르병이에요. 성목전을 여기가 막 재네. 이거 검사 한번 받아. 받아봤어요. 두개르병이라고. 맞아. 그럼 되네? 맞아. 제가 누구라 그랬죠? 한대로다. 저도 진짜가 이렇게 대신에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글로써 우리 업무를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처럼 작업하는 사진.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그냥 이렇게 밀고 가면 이게 승인이 돼야 안 돼요. 이거 왜? 근데 이런 액션도 취하고 아이를 들어올릴 때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 들어올리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뭐냐면요. 저희는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갖다가 이렇게 막 와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막 하지 마 이렇게 잡나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진 찍어요? 사진 못 찍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예 저거 처리 다 해면 돼요. 이거를 네. 영상으로 찍는 거예요. 영상으로 찍. 그거 보고 지금까지 왜 찍으라고? 아니 이게 동료가 있어야 돼. 그게 작업 환경이 어려운데 저는 급식실에 막 들어가서 친질 안 막 차고. 찍고 그러면 싫은데 근데 어렵지만 그런 작업 환경을 찍어야 된다. 왜냐면 그거를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잘 찍었네. 꼬집어. 그 얘가 얘를 갖다가 기스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수업 시간이네. 근데 작업 환경을 측정을 할 때 제일 못 찍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수밖에 없어요. 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퇴쟁해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누구 박화자 명예 산업안전감독관님께서 현장을 가서 할 수 있다. 근데 대신에 그분이 명감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환경에 대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명시가 되어 가실 수 있지. 선생님 더 힘들어요 와주세요 이렇게는 안 돼요. 충분한 명감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 안 찍어도. 근골 격기가 너무 아프다. 나 우리 학교 근골 급식실에서 근골 평가 이런 걸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면 산업안전부에 들어가면 산안위에 들어가면 선생님들 신청하면 우리들이 가서 우리들 필요한 영상을 다 누가 찍어요? 제가 저희가 찍는 거예요. 이게 낫죠. 근로자 들어가면 노동리자가 뽑을 수 있어요. 근로자예요.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들어가게끔 해야지. 빨리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러 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학교 선생님도 나올 수 있고 그 반에 아이들도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간다고 해도 그게 교사라든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양해를 구해요. 저는 그 실수 가면 선생님들한테 저 이거 얼굴 안 나오게 해서 저 진짜 이렇게만 해서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찍겠으니 한번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근거 자료예요. 왜냐면 근거를 설명을 하게 되면 다 영상으로 다 남겨요. 왜냐하면 그거 기록을 다 남겨서 이 학교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이거를 경기도 공청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근데 할 뭐 그걸 증빙 자료로 할 때는 탁탁탁탁 따라야지. 예, 막 그렇게 하지 마. 저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저 영상 더 공부하시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